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5페이지 논십간 합이 불합. 합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합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격하여 있다. 격. 중간에서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글자가 생하거나 설하면 통관이 되겠죠. 통관. 그러면 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순생 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중간에 극하는 글자가 없이 강경만 떨어져 있을 때, 지금 그 말입니다. 갑과 기가 합할 수 있는데 중간에 정화가 있으면 합을 하는 게 아니고 갑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가 기토를 생하는 순생의 관계죠. 인화, 통관 이런 거잖아요. 위치가 너무 먼 경우, 년시 정도가 해당돼요. 년시. 마음속으로 서로 맺고 싶으나 거리가 멀다, 이런 건데,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부족하여 절반 정도 합이고, 작용 어떤 강도는 2, 3할 정도. 그런데 우리가 주어법에서는 뭐라고 이걸 공부했나요? 연결을 보자고 그랬죠. 연결. 이때 멀리 있지만 지지에서 삼합이나 반합이 형성이 되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간에 이 일간이 갑을 극하는 경우라고 해도 연결되면 합할 수 있는데, 극하지 않은 경우는 확실하게 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합을 하면 우리 자평진전과 같은 고서에서는 무조건 합거되는 걸로 보고 역량이 감축되는 거죠. 합거되는 건 역량이 없어지는 건데, 합거되는 걸까지는 안 보더라도 어쨌든 역량이 감축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법에서는 합류가 있고요. 몇 번 설명을 드리는데, 합류, 그다음에 합거가 있고, 합주까지 저는 본다. 근데 맹파 같은 경우에는 합반, 합동, 합통, 합하면 동한다, 이런 건 사실 작용관계는 아니죠. 합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일단 동하는 건데, 맹파에서는 합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크게 합류, 합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간 상태, 기반과 유사하지만 합거되지는 않은, 그래서 그 중간 상태가 합주, 이런 정도로 보면 된다. 연결이 돼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법에서는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되면 합을 한다. 이 경우에는 지금 정임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간에 임수를 극하지 않는데도 성립되지 멀어서, 그래서 임수가 작용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지가 삼합이나 반합 이런 것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은 합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 살인격인데 불완전하게 성립하니 상당한 근심을 복잡하고 있다. 이건 지금 양인용살이라고 하는 의미죠. 양인용살인데요. 양인격에서 살을 쓰면 살을 제하거나 합하면 파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합하지는 않는데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 우리가 살을 다루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살. 일단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게 혼잡이죠. 관살 혼잡. 살을 쓰는데 관이 와서 혼잡하거나 관을 쓰는데 와서 살이 혼잡하거나 하는 경우 혼잡인데, 혼잡인 경우에는 일단 청하게 제거를 해야 되죠. 관을 쓰는데 살이 와서 혼잡하면 살을 제거해야 된다. 살을 쓰는데 관이 와서 혼잡하면 둘 중에 하나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구분도 하지만 어쨌든 혼잡이 있으면 하나를 제거해서 청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혼잡 이외에 그냥 무슨 용신인 경우니까 격국용신이죠. 용신이라고 하면 원령용신. 그러면 합살을 하든지 제살을 하든지 가살도 포함되죠. 가살. 말 맞죠. 가살. 상관은 가살하는 거고 식신은 제살하는 거죠. 그다음에 겁제로 합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화죠. 인화. 인성으로 화는 화살하는 거죠. 화살. 건록격이나 월급격에서는 살을 쓸 때는 그 살은 일단 건록이나 겁제가 흉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로서 제하고 다시 그 살을 다시 통제해야 되는, 두 번을 써야 되는 건데, 양인격에서는 양인이 흉신 중에 최고 흉신이기 때문에 살로서 양인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을 합살하거나 제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격이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지금 경금과 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지를 보면 신유술로 3회, 그러니까 3방국이 형성돼서 연결이 있는 거죠. 연결. 지지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천간도 간합이 가능하다. 지금 합이 못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
설하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어법에서는 가능하다. 주보로 따지면 격신이 경금, 용신은 무토, 청신, 가신, 신금을 제거하려면 을목으로 기토를 제거하고 기토가 신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을목은 합류합니다. 합류. 어쨌거나 지금 멀리 있어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죠.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청하게 하는 것이 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부진. 여기서 이 주보법으로 보면 이 사신합이 있는데요. 사신 각자 합류하는 거죠. 사신합. 합하면서 합하는 데에서 해로움이 없어지는 경우, 청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죠. 주로 혼잡을 청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병신 합. 관이 중하면 관이 혼잡하다. 이거 살로 보는 경우죠. 합하에 하나를 제거 하나를 남기는 것이니 청하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또 엄격하게 따지면 신금이 지금 약한 상태라서 이 상태로만 보면 합류될 가능성이 높죠. 이 합이 있으면 무조건 합이 된다고 보는 것은 그 합거된다고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 양인격인데 관살이 병투했다. 병화 식신이 합관하여 합관유설한다. 양인격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양인은 아까 양인 용살의 경우에는 살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인격인데 관살이 혼잡했다 그러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혼잡되면 관살은 어떤 경우든 하나를 제거해서 청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살이 있으면 먼저 살을 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 선관살 이렇게 이러고요. 하여튼 살이 있으면 유살, 선, 뭔이든지 문구가 잘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살이 있으면 먼저 살을 봐라. 그럴 경우에 그 살을 보라고 한 이유는 일단 청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라는 겁니다. 혼잡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간을 공격하는 거면 화살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일단 살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관이 여기서는 지금 정관이 2개가 투출하면 중관이고 실살이 2개가 투출하면 중살인데 모두 안 좋은 현상이죠. 합하에 하나를 제거하면 도리어 사주가 맑아지는 것이다. 정관과 칠살이 모두 투출하면 관살 혼잡으로 안 좋은데 합관유살하거나 합살유관하면 사주가 도리어 맑아져 좋게 됐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 따라서 일간 본신이 합하는 때 합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일간 본신이 합관하면 합하에 없어지는 것, 합가해버리는 것으로 논하지 않는다. 양일주가 합하는 것은 제이고 음일주가 합하는 것은 관이다. 이건 다 아는 것이죠. 여자명, 내 남편 이미 연상에 정에게 합을 당하니 자매에게 쟁탈을 당한다. 뭐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명. 합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화도 그대로 있고 임수도 합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죠. 유정하다. 일간과 합하는 것은 일간 본신도 그대로 남아있고 일간 합하는 것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주는 통상 합을 기뻐하지 않다. 격국이 커지기는 어렵다. 일정 부분 묶이는 거죠. 합이 있으면 그런데 친절하다, 유정하다 이런 거죠. 이건 합내, 합거, 일간이 정관과 합하면 오히려 교학이 된다. 일간과 합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어떤 득한다라고 볼 상황이 많은데 정관이 일간과 합하면 일단 정관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좋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인데 신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병화가 와서 신을 합하면 신이 합거되죠. 그런데 갑일관이 예를 들어서 신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을이 와서 합하면 합했다고 하지만 제거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관이 와서 합하는 경우, 관살에 여기 재가 와서 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구분해서 살이 와서 합하는 경우 살을 없애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리어 살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는 거죠. 관이 와서 합하면 합거가 되는 거고, 재가 와서 합하면 합거가 부진한 겁니다. 또 일간과 합하는 경우에는 합거가 되지 않지만 향배가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용신의 무슨 향배를 봐야 된다. 이사주는 정관 병화가 두 개의 신과 만나는데 용신의 정이 일간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월간에게 향하고 있다. 월간 신금은 정관이 합해서 흉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기우병자 무진 개해. 병화가 조우하는 용신이다. 일간 무토가 개와 합하니 일간의 정이 용신인 인수 병화에게 향하지 않고 재에게 향하고 있다. 개수가 무토를 넘지 못하면서 병화를 극하지 않는 것은 좋았으나 일간의 정이 용신에게 향하지 않은 것은 흠이 된다. 용신의 정이 일간에 향하지 않거나 일간의 정이 용신에 향하지 않으면 좋은 현상이 못 된다. 일간이 뭔가 간합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썩 레벨이 높은 사주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주보로 보면 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격신은 개수고요. 용신은 신금, 그다음에 임수를 제거하는 간목과 간목을 보호해주는 병화가 청용신과 희신이죠. 갑이 불투가 냈고 병은 극설을 당하고 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점이죠. 그래서 일주의 용신을 향한 정이 전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연간 기토가 시간 정제를 겁탈해서 흉하는 것이다. 다만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크게 흉은 아니다. 주보로 보면 기토가 년에 있어서 오히려 병화도설하고 개수를 극하고 기신이 년에 떡 버티고 있으니 이건 좋은 구조가 아니죠. 격신을 개수로 하면 유신금이 보호하고 임수로 하면 청하게 하지 못하니 유신금 상관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병화는 무토와 같이 조호하는데 해준 간목이 문제다. 즉 간목 신금이 문제다. 상관과 간목과 신금이 제대로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쓰이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급소를 찾아내는 거죠. 이 사주에서 불안한 상태, 이런 찾아내는 거죠. 쟁합과 투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간이 개입된 어떤 개입돼서 합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투합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간 외에 다른 것들끼리 다투면 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쟁합은 2가 1을 합, 다수가 하나를 합하는 거죠. 쟁합도 합의 의사가 있지만 마음씀이 전일하지 못하다. 변덕스럽다. 투합과 쟁합은 구분이 있다. 일간 이런 경우는 고태유 같은 경우는 경호, 을류, 갑자, 을에 년의 경이 있고 월과 시의 을이 있습니다. 시의 을은 갑이 격하여 정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쟁합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투는 것이 이렇게 경을 병신 이렇게 이 개가 하나를 합하는 쟁합. 떨어져 있으면 불성립하는 거죠. 고태유 같은 경우 떨어져 있잖아요. 년월 붙어 있다는 건 년월, 그다음에 월일, 뭐 일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월시도 일간을 쟁합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투합이 되는 거예요. 투합. 일간이 끼어 있으니까요. 천간지지로 관살 나누어져 있어도 관살 혼잡이죠. 월령이 관이면 합살, 월령이 살이면 관이나 살 중에 어느 것을 제거해도 무방하다. 기의 측면에서 월령은 천의 주기라면 기타 지지의 기운은 지의 주기이다. 따라서 기를 논하면 거리가 있어도 지지에서 생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삼합, 국 이런 것들이죠. 유금을 오화가 극하는 것을 자수가 충거, 해수가 암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관명이 분명하다. 근데 지금 합해도 합이 안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지금 쟁합이 안 되는 경우죠. 한 개가 두 개의 합을 보면 쟁합인지 투합인지는 사주팔자 명국의 조합이 정한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년과 시가 연결되는 건 사실은 없죠. 이 개가 일무를 합하고 있다. 제격의 비견과 녹을 용신으로 삼는다. 제정일주를 향하고 있으니 부자의 다주인데 역시 쟁투합으로 인해 전이하지 못한 폐단이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개 나라는데요. 합격이 아니니까 무기합을 논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설하고 다시 쟁합투합을 따로 설명하는 게 있죠. 이것은 일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투합에 속하겠죠. 인성이 좋은 바를 얻으니 명망이 있다. 임수가 병화를 제거하는 것이 기란이 병화는 겁재다. 설하고 선생의 지금 설명은 이게 전통 격국론도 아니고요. 신강약법의 기초를 둔 그런 내용들인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법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토 식신이 격신이고요. 간목이 임성이 용신이고요. 청용신입니다. 청용신. 그리고 여기 좀 잘못된 희신, 희신. 그렇게 되어 있죠. 알아주는 깡패였는데 일단 식상이 뭐 좀 난동한다고 하죠. 식상이 난동한다. 그러니까 이 격신로 보면 비겁이 난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체력형 힘쓰는 그런 유형이 그런 정도. 다부지상이다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건 화한 오행이 겁재가 된다. 뭐 불선하게 우리가 변한 경우 화기격은 화신을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월에서 뭐 토성, 재성, 난동이다. 경옷이 지금 목사 팔자라고 지금 목사 기사시로는 불가능하다. 경호시로 보면 뭐 가능하다. 주법복을 검증해 보면 관명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경호운, 기사운, 경금은 갑을 극하는 기신인데 갑목이 두 개의 기토 합하면서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네요. 여기. 경호운, 기사운. 간목은 경금은 간목을 극하는 기신이죠. 그런데 두 개의 기토가 간목과 쟁합하면서 묶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이 있죠. 기사운의 기토는 기신이죠. 완전히 합하지는 못하지만 갑기가 동시에 영양에 감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 이 기가 서로 합하였고 묘목이 있지만 술토합하니 토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끓이는 것은 일간 갑이 일지에서 자수의 인수 얻어서 토로 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화가 됐다. 이렇게 보지 않고 가화격인 이번 이런 거 보지 않고 주보로 보면 간단합니다. 격신이 무토, 용신이 병화, 그다음에 청용신은 가신은 기토죠. 그리고 청용신이 그래서 을목해수. 그러니까 기토와 간목이 다 기신입니다. 경호운이 오면 간목을 극하는 거죠, 기신을. 그리고 이때 원국에서는 이미 두 개가 합해서 묶여 있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기사운이면 이제는 가신 기토가 와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원국에서 간목이 합하고 있어서 영양이 현저히 감축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신의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화목격이다. 방해하는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근이 없어서 방해는 못 되고 따라서 가화격이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3회와 6합은 반드시 천간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비로소 합하여 화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출생한 월의 기후를 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주 간제 배합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월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화신을. 극의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천간 간합에서 화기가 되는 경우 지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지지가 3회나 6합으로 화기가 되는 경우 천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반대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죠. 역학동의 우신이라는 분이 그 역학동에다가 그 게시하는 글을 제가 보다가 가져와서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 간자체로 되어 있는데 간체죠. 간체자 정자입니다. 정.
십간 득시했다, 등령했다, 뭐 실시했다 이런데도 득시했다고 항상 왕한 것은 아니고 실시했다고 해서 항상 약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 사령이라고 하는 것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정리해보죠. 사령, 사권, 사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명. 그 다음에 당령. 사령은 월의 본기를 말하죠. 월의 중심, 본기. 인월이면 갑, 묘월이면 뭐 을, 이런 식으로. 사권은 우리가 월령 분일용사라고 있죠. 인월에 무병갑이 있는데 무는 뭐 7일, 병도 7일, 갑은 16일 이렇게 분일용사. 일자를 나누는 거 있죠. 거기에서 해당 지장간이 점하고 있는 일수, 권한을 행사하는, 그래서 사권입니다. 사명은요? 사명은 투관한 거. 사명은 월령 지장간이 투관. 당령은 뭐 우리가 계절로 나눈 건데, 창광 선생 같은 경우는 계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춘이다. 그러면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 네, 인월과 묘월 하나. 이게 봄의 상반기죠. 묘월과 진월, 봄의 하반기. 그래서 봄의 상반기는 갑목이 당령하고 봄의 하반기는 을목이 당령한다. 여름은요? 여름은 사오미죠. 그러면 사오, 오미 이렇게 해서 사오는 여름의 전반기 병, 오미는 여름의 후반기 정, 이런 식으로. 토는 여기서 당령에서는 빠지는 거죠. 사계의 계절이기 때문에 사계에 기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는 빠지고 추나추동에서 목화 금수, 계절의 절반씩, 상반기는 양간, 하반기는 음간이 당령, 그냥 힘을 쓴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령하고 사권하고 사명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진신득용이라고 합니다. 진신득용이라는 얘기를 뒤에 한 번쯤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월생인데 갑목이 본기죠. 그리고 입춘으로부터 15일 넘어서 말일까지 출생이고, 그러면 그게 갑목이 사곤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천간에 투관했다 하면 사명한 겁니다. 이렇게 사령과 사곤과 사명이 겹치면 진신득용이라고 해서 매우
레벨이 높은 팔자 구조죠. 이것을 뒤에 태그 격구법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는 사령한 주기, 그러니까 사령한 주기, 사령과 사권, 그리고 사명까지 해서 이 진신이 득용한 그런 팔자를 우리가 격이라고 하고요. 진신 득용 외의 글자가 득용한 글자를 팔자 구조를 국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그래서 격국이다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령, 사권, 사명, 당령, 진신득용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죠. 오자가 좀 있고요. 왕세분석에서 작용관계, 형충 이런 것들 작용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왕세분석 후에 한다. 왕세분석 시에 작용관계를 고려해 넣었다면 그 다음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또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의 왕세를 분석할 때 일간의 근이 되는 글자가 충을 당했다, 형을 당했다 넣어가지고 왕세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근이 있으면 일단 불약한데 나중에 작용관계를 고려할 때는 그 변화를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왕상유수사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없겠고요. 오행의 왕상유수사가 있고 항상 휴수사죠. 휴수사. 사의 기운을 우리가 끌어서 쓰는 방법. 사라고 해서 기운의 영향이 전혀 우리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느 때 영향이 그래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을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을해. 을은 해의 사죠. 그래서 이때 을은 여기서는 영양 발휘를 전혀 못하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사화가 와서 충을 했다. 그러면 영양 발휘를 방해하던 그런 기운이 제거됨으로써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의 특징이 나타나서 을목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기, 기자가 생기입니다. 기라고 하고 이 자극 이런 것들 죽은 기운을 우리가 자극으로 깨우는 거죠. 우리가 음간의 장생은 개수가 묘의 장생인데 양간은 임수가 신의 장생이잖아요. 양간은 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음간의 장생은 근이 없죠. 이때는 유가 와서 충을 해줘야 진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장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음간의 어떤 무슨 12분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극을 주어서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기는 천간은 지지 어떤 한 곳에서 근이 있기만 하면 활물이다.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뭐 정근이니 뭐 정근, 편근을 논했죠. 편근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인데요, 인성. 근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간목을 예를 들면 해수, 자수가 편근인데 자수가 목하고는 목에 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유기하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봐주는데 활물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근이 있으면 감당할 능력이 구비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기본적인 소질을 가진 거죠. 뭐 장생, 노광, 뭐 묘고, 여기, 무근한 비견은 기본적으로 아무 작용이 없다. 꼭 그렇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강약을 따질 때 비견이 천간에 하나 있으면 합을 따질 때, 합거냐 합류냐를 따질 때 강하거나 쇠하면 합겁니다. 그런데 쇠를 볼 때 허부한 비견이 하나 있으면 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왕쇠 판정에서 그 무근한 비견이라도 쓸모가 있을 수 있다. 작용은 없죠. 아무 작용. 그런데 영양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 이런 거죠. 음간의 의미는 여긴으로 보고 유기하다. 음간의 관대, 음간의 장생. 그러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진, 뭐 병술 이런 것들은 자신의 고에 통근한 거다. 오히려 이때 형충에서 만나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를 열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